테이프입니다. 오늘은 한진그룹 사례로 재벌 문제점을 쭉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PT에 사용된 그 여러 인물들의 직함이나 존칭은 모두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한진그룹 창업주인 조중훈이 2002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회사를 하나씩 나눠줬고요. 그리고 2004년에는 핵심 계열사였던 정석기업의 차명주식 논란이 생기고 이걸로 인해서 형제 간 재산 분쟁이 발생을 합니다. 결국 이제 조양호와 다툰 조남호, 조정훈은 계열 분리를 했습니다. 이 차명주식 재산 분쟁 이거는 이제 재벌의 단골 메뉴인데요. 삼성생명의 차명주식, 이건희 회장과 이맹희 회장의 상속 분쟁, 그다음에 현대그룹 왕자의 난 계열 분리, 그다음에 롯데그룹의 형제 간 경영 분쟁, 그리고 하나그룹의 이장 계열사와 차명주식, 그리고 김승현, 김우현의 재산 분쟁. 이런 거는 이제 재벌의 아주 단골 메뉴입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의 경우는 과거에 사내 이사 중 6명 중 4명이 가족이었는데 유사한 사례로 효성도 사내이사 4명 중에 3명이 이제 가족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다라고 이제 보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재벌의 가족 경영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저는 이제 재벌들의 이런 모습이 가족 경영, 경영권 승계가 재벌 문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승계를 위해서 차명주식, 일감 몰아주기, 회사교회용이 나타나고요. 대표적인 게 또 이제 한진그룹의 경우 최은영 회장 같은 경우는 남편이 죽자 가정주부가 그 큰 회사의 경영을 맡았습니다. 불행하게도 현대상선도 현정은이 경영을 맡았고 우리나라 해운업을 이끈 두 회사 모두 안타깝게도 가정주부가 해운업을 이끌다 보니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비단 이 사례뿐만 아니라 경쟁이 없으니 능력도 검증할 수 없는 30대 초반부터 상무, 사장 등으로 이제 고위직을 이제 시작하는 후계자들이 이 한국 경제를 짊어지고 있는 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의 이재용, 현대차 정의선, SK 최태원, 한진 조원태, 하나 김동관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 재벌들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런 가족 경영은 결국 이제 황제 경영, 전횡적인 경영 행태를 가져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고액 연봉이죠. 재벌 일가들 보수를 보면은 회사의 경영 성과는 전혀 무관하게 돈을 챙기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회사가 적자가 나도 자신들의 연봉은 절대 깎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이 이제 자본시장법이 5억 원 이상 보수를 공시하게 되면서 다 드러나게 된 거죠. 이 투명성 강화는 지배구조 개선에 가장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공정위에도 공시 강화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진해운의 그 부실이익 과정에서 대한항공의 이제 자금 지원을 보시겠는데요. 이 전횡적인 그룹 경영의 이제 또 이 실태입니다. 부당한 계열사 지원. 대한항공이 한진해운 어렵다고 2013년부터 지금까지 2,800억 원을 지원을 했고, 또 2014년에는 4천억 원의 유상증자, 또 최근에는 TRS를 거래를 통해서 한진해운 회사채 발행을 돕는 우회적인 지급 보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한진해운을 살리겠다는 의도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양호 회장이 최은영이 가지고 있는 한진해운의 경영권을 되찾겠다라는 의도도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단 이제 한진그룹의 얘기만 아니라 현대상선도 마찬가지죠. 현정은이 현대상선 경영권을 놓치기 위해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동원을 했습니다. 현행법을 피하기 위해서 아주 특이한 파생상품 거래를 막 만들어내서 현대엘리베이터가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이나 현대엘리베이터 이러한 작업을 하는 동안 공정위는 손 놓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조사하지도 않고 시민단체가 조사하라고 요청했지만 매우 소극적이고 결국은 다 무혐의 처분 내리는 시기였습니다. 저는 이제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러한 부당 지원 가능성은 매우 높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일어납니다. 망한 STX 그룹도 금우그룹도 그랬고요. 건설회사 끼어서 어려운 두산그룹 등 많은 그룹이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부실기업에 왜 계열사가 돈을 넣는지 아십니까? 더 이상 금융권이 돈을 안 넣어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장에서는 이제 이 회사 가망이 없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재벌들은 그룹 경영이 굉장히 자신에게 큰 이득이기 때문에 그 계열사들을 어떻게든지 유지시키려고 무리하게 이렇게 부당 지원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공정위가 역할을 안 해요. 저는 지금 한국 경제의 이 구조조정 문제는 국책은행 동원해서 돈 넣어가지고 문제된 금융위도 문제지만 공정위도 책임이 큽니다. 부실 계열사 지원 막아서 구조조정이 신속하게 일어나게 해야 되는데 이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계열사 지원을 허용하고 있는 공정위가 책임 있습니다. 이 부분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재벌들의 가족 경영은 결국 경영권 유지와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수법을 동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익법인인데요. 한진그룹 사례로 조중훈이 사망하자 인하학원, 정석학원, 이루재단 등의 주식을 증여하고 상속세를 줄이면서 경영권 유지를 하기 위한 지분을 계속 확보를 했습니다. 조수호가 사망하자 최은영도 양현재단이라는 재단을 만들어서 상속 지분을 일부 증여하고 한진해운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 주식을 이 재단에 증여를 해서 경영권을 확보하도록 도왔습니다. 한진해운이 자기 주식을 재벌 총수의 경영권 확보에 활용한 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는 최근에 삼성물산이 합병 과정에서 자기 주식을 KCC에 매각한 것도 유사한 사례고요. 예전에 현대상선이 현정윤과 현대중공업 경영권 다툼을 벌이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사주를 전략적 제휴자에게 매각한 것도 유사한 사례입니다. 이런 공익법인에 대해서 감독할 권한 역시 제가 보기에는 공정위에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또 사례가 금호그룹인데요. PT 보시면은 금호그룹이 망해서 금호산업이 산업은행이 구조조정을 했고 새로운 경영권 인수를 할 사람을 찾았는데 그게 금호그룹을 망하게 한 박삼구였습니다. 박삼구가 돈이 없자 금호재단에서 돈을 조달을 해서 금호기업을 만들고 그 금호기업이 금호산업을 인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호재단이 어떻게 돈을 마련했냐? 계열사들이 다 기부금을 내요. 그게 수백억이에요. 그리고 주코학원이라는 학교법인도 여기에 동원이 돼서 수백억을 또 계열사들로부터 자금을 기부금 받아서 그걸로 금호기업에 출자를 합니다. 예전에는 상속세 줄이는 것으로 공익법인이 활용됐다면 이제 자금 조달의 목적까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공정위가 나서서 보셔야 됩니다. 이후에 더 지배구조에 관련된 지주회사 문제나 일감 몰아주기, 사익 추구 행위는 오후에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재윤경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만은 5분입니다. 예. 예, 더불어민주당 재윤경입니다. 저는 상조회사 부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가입한 소비자만 한 420만 명입니다. 근데 이렇게 표를 보시면은,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있는 상조회사가 111개, 전체 214개 중에 등록업체 중에 그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요. 지금 자료를 내지 않은 것까지 하면은 거의 상당수가 지금 자본 잠식 상태다, 거의 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420만 명의 소비자들이 선수금으로 상조회사에 가입해서 내고 있는 돈이 지금 2조 7천억 원이 넘고 있거든요. 공정위 이 심각한 사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상조업체들이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공제조합이나 은행의 이제 담보 보정 이런 걸 통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공제조합 얘기도 좀 더불어서 할 건데요. 지금 이게 영세업체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상위 10개 업체 중 8개가 지금 완전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이게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 공제조합 말씀하셨는데 이제 공정위가 인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제조합 상조회사 부실이 더 심각하거든요. 지금 이제 한국상조공제조합 같은 경우는 42개가 가입돼 있는데 그 중에서 39개가 완전 자본 잠식 상태고 담보 비율 보시면은요 10.8%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출자금 다 동원해도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고 또 상조 보증 공제조합도 마찬가지예요. 25개 중에 20개가 지금 완전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애초에 공제조합 제도를 만드실 때도 예치율 의무 비율을 너무 은행보다도 좀 낮게 기준을 제시를 하셔가지고 이건 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처음부터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근데
이게 그 결과적으로 이 공정위가 재무 건전성 그 규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느냐라는 의구심이 조금 전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여기 공정위 스스로도 2013년 9월에 그 4천여만 원 들여가지고 상조시장 리스크 방안 연구 용역 주셨죠. 네. 예. 거기서 보면은 이 연구 용역의 주요 결론들이 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급 여력 비율 100% 유지를 의무화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등록제인데 등록제로 하면 말이 안 되죠. 사실은 이 상조회사를 등록제로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였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처럼 허가제로 전환을 해야 되고, 지금 뭐 다 그 사금고가 되고 있습니다. 대주주에. 뭐 이런 부분도 부실 경영 방지를 위해서 신용 공여 제한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예금자 보호제도 편입시켜야 되고, 자산 운용 규제 도입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 연구 용역 결과 다 제시되고 있는데, 이런 후속 조치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사실 그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한 사항인데요. 지금 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답변 드리는 것도 적절치 않고 해서, 어쨌든 지금 이런 부분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한상공을 비롯한 이 상조 공제조합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3년 내지 5년 계획으로 근데 담보율을 위원장님 지금 너무 그 한가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39개가 그쵸? 그 상조공제조합 거기 39개가 자본 잠식 상태고, 지금 뭐 다 돈을 동원해도 10%밖에 안 되는데 뭐 더 이 자본금을 늘린다. 그게 가능한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더 심각성을 갖고 이 사태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공정위도 14년 그 5월에 이 활용 결과, 연구 용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재무건전성 확보하기 위한 자산운용 규제 방안 도입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또 건전성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근본적으로 지금은 이제 공정위가 좀 솔직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재무 건전성 관리감도 공정위가 할 수가 없죠. 이건 처음부터 사실은 금융으로 봤어야 했습니다. 이게 할부 거래라고 처음부터 규정을 한 게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할부 거래는 먼저 물건이 오고 나중에 갚는 건데, 이거는 나중에 물건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그러면 계속 고객의 돈이 예치되고 있는데 그 건전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공정위가 할 수 있겠다라고 했던 게 처음부터 잘못됐고, 이제라도 이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다른 이제 금융 업체들 보면은 이제 뭐 수출입은행이나 무보나 이런 데 다 사실은 그 소관 부처는 다 다르지만 이 건전성 관리 감독은 금융위가 하고 있거나, 그리고 검사도 다 금감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개정안을 좀 내려고 하는데, 공정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또 낙하산 문제가